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내일 출국을 합니다. 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역내 가장 중요한 다자 외교 행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김대현 평론가님, 이번 순방의 의미 먼저 좀 짚어주시죠. 자, 우선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다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기 침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이 수출도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아세안 주변국들과의 경제적인 협력, 이를테면 키워드로 하자면 번영에 좀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사실은 독자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계적인 여론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이와 같은 안보와 관련된 연대를 만들어 간다, 구축한다, 이런 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하면 베트남 등을 비롯한 이번 아세안 국가들 여기와 한국, 일본, 중국이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G20 정상회의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데 이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에너지와 안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국제적으로 지금 이 과거의 냉전 시대에 어떤 상대적으로 구축됐던 소련과 중국 그리고 그에 반하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미국 주도의 이런 세력들이 약간 대립과 갈등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예. 사실 우리가 이런 에너지 안보 위기 시대에 미국이라든가 G20 국가들과 어떻게 연대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지난번 미국 유엔 연설 때 윤 대통령이 순방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정상 간 만남과 의전이 상당히 좀 미흡했다라고 하는 이런 혹평이 있는 와중에 이번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까? 어떻게 상대를 할까? 이게 주목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참 나라가 국가적으로 어렵고 슬픈 가운데 진행되는 대통령 순방 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누구보다도 이번 순방에서 큰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요. 자, 윤 대통령 G20 회원국의 경제 리더들이 모여있는 B20 서밋에 참석해서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기조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자, 결국 성과의 방점은 세일즈 외교 얼마나 역할을 하면서 성과를 내오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6개월 됐는데 네. 그동안에 순방 외교라고 불릴 수 있는 게 2번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EU 순방 한 번 회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문 외교랑 유엔 이제 회의 참석으로 해서 미국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이 3번째인데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외교에서 사실 그렇게 국민들에게 정부가 외교를 왜 하는지를 잘 못 보여줬습니다. EU 회담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참석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그 다음에 조문 외교나 이제 유엔 회담 참석 같은 경우에는 굴욕 외교 논란으로 또 외교 참사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외교 아세안 그다음에 G20 여기 참여를 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성과,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제까지 2번 다 외교가 실패한 외교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전환점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이태원 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근저에 가장 큰 불만의 근저는 역시나 국민들의 민생의 삶입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어떤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가지고 온다면 국면 전환에 또 굉장히 호재가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아세안 그다음에 G20 회담 성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갈림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 순방에서는 과연 정상 간 몇 번의 만남, 간담 또는 회담, 지난번에 처음 들은 용어인데 차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우선 양자 회담이 확정된 국가는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입니다. G20 정상회의에 미, 중, 일 정상이 참석한 만큼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우선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때 근 5년 만에 열렸는데 또 5개월이 채 안 돼서 또 열리게 됩니다. 자, 원론적인 얘기에 그칠까 아니면 좀 더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박 교수님? 글쎄요, 이제 사실 지난번 그 유엔 회의 참석자 미국에 갔을 때
이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과 이 경제적인 어떤 이슈를 둘러싼 그리고 한반도 핵을 둘러싼 어떤 대화가 진전된 대화가 나오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네. 사실상 이제 그 회담 자체가 불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바이든 대통령과는 뭐 스치면서 인사하는 정도였고 일본하고는 사실상 뭐 굴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예. 논란이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뭔가 좀 진전된 대화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뭐 있다고 봅니다. 또 필요성도 있죠. 예.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번 그 유엔 참석했을 때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요구가 됐던 부분이 통화수합이에요. 네. 한미 통화수합 논란 이런 뭔가 이제 그 어떤 구체적인 진전이 나와야 되는 일정표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법에 대한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끌어내느냐 이런 부분 중에 하나만 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래도 뭔가 좀 숨구멍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또 나온다 그러면 지난 인플레이션법 같은 거 지금 나온 지가 벌써 한 3, 4개월 됐는데 예. 앞으로 해법이 요원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뭐 나오면 좋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의문,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온 이야기는 우리와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식 회담을 할 가능성은 낮다. 스탠딩 환담 정도에 그칠 거다. 뭐 대통령실에서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혹시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기대치는 낮추겠다 이런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우리가 중국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대하고 있는 네.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중국도 한국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상대라고 하는 걸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국의 지금 시진핑 체제는 3기째를 돌입했습니다. 얼마 전에 예. 세 번째 국가 주석으로 시진핑이 취임을 했고 이른바 시황제라는 뭐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진시황제의 그런 어떤 표현에 빗대 갖고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황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중국이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 있고 또 여기에 더 나가서 우리 경제적으로 보면 대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GDP의 30% 이상을 중국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양국 간 정상이 이번에 처음 대면하고 인사를 나눈다는 것도 사실 나름 의미가 있고 예. 그 이후에 이 첫 대면을 통해서 어떤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지에 대한 실타래를 푼다는 점에서 사실 이번 만남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우리한테 보여줬던 어떤 외교적 자세랄까 이른바 지난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뭐 혼자 밥을 먹거나 이렇게 다소 좀 무시를 좀 당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대통령이든 중국에 방문해서 국빈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기분 나쁘고 언짢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중요성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네. 저 자세의 그림이 나오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대등한 외교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북한 이슈 때문에 사실 중국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네. 북한이 계속해서 연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정말 불편함 없이 그나마 소통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중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제어해 나갈지에 대한 이 중차대한 안보 문제를 시진핑 주석과 논의할 수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밥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또 한 가지 장기적으로 보면 시진핑의 첫 대한민국 국빈 방문도 이루어지기를 이번 환담에서 한번 논의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